요즘 좀 SNS나 여러 곳 보면은 표절이 좀 논란들이 좀 자주 올라오는 것 같아요. 바로 이 40대 남성 손모 씨. 그냥 낸 거야, 이름을 바꿔서. 네. 그런데 하나도 안 걸러지고 최우수상이든 가작이든 신인상이든 다 이제 수상작으로 선정을 한 거죠. 공모전에 표절 작품으로 출품을 한 거는 엄연한 범죄이고요.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단계별로 필터링을 할 텐데 그런 걸 왜 검수하는 과정들이 누락이 돼 있는가 네. 이렇게 많이 안 할 것 같은 데를 응모하신 것 네, 같아요. 뭐 소설, 사진 뭐 가리지 않고 네, 뭐 네. 역대급 표절이다. 이 40대 남성 손모 씨에게 네. 강원도도 깜빡 속았다. 아, 그렇죠. 이건 또 무슨 일일까요? 숨어 있는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모전에서 문집을 이번에 다 폐기하겠다고 그 문집에 들어있는 글은 또 같이 폐기되는 운명에 처하니까 그렇죠. 다른 작가들의 작품도 침해를 한 것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 더 있는 거 아니야? 검색해 보면 나오는데요. 엄청납니다. 표절을 했는데도 상을 받네? 해가지고 닥치는 대로 이제 공모전에 내지 않았나. 강원 기자들의 수다 삼매경 1월 마지막 주 강원 기자회견 문이 열렸습니다. 요즘 좀 SNS나 여러 곳 보면은 표절이 좀 논란들이 좀 자주 올라오는 것 같아요. 뭐 네. 어떤 방송사들끼리는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을 뭐 베끼기 했다 이런 논란도 있고 연예인은 최근에 또 논문 표절 때문에 아, 그렇죠. 그런 논란이 네. 있기도 했죠. 근데 이런 걸 뛰어넘는 강력한 인물이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40대 남성 손모 씨. 네. 도용한 소설로 이제 다른 사람 작품을 표절해가지고 뭐 공모전을 휩쓴 분입니다. 지금 어떤 사건인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이게 뭐 수사를 누가 의뢰했거나 한 게 아닌데 네. 그 원작자가 제 소설 뿌리의 본문 전체가 무단 도용됐으며 제 소설을 도용한 분이 지난해 무려 5개의 문학 공모전에서 수상을 했다라는 네.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렇게 이제 글을 남긴 거예요. 네. 문학상 이제 받은 게 뭔가 살펴보니까 제16회 4개 김장생 문학상 신인상, 2020 포천 38 문학상 대학부 최우수상, 네. 제7회 경북일보 문학대전 가작, 제2회 글로리 시니어 신춘문예 당선, 개간지 소설미학 2021년 신년호 신상. 그러니까 김민정 씨가 썼던 뿌리라는 소설을 표절을 해서 이러이러한 수상을 했다는 거죠. 손모 씨가 예. 그거를 원문 거의 그대로 그냥 낸 거야, 이름을 바꿔서. 네. 그런데 하나도 안 걸러지고 이거 작품 좋네 해가지고 모든 심사위원들이 최우수상이든 가작이든 신인상이든 다 이제 수상작으로 선정을 한 거죠.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 더 있는 거 아니야? 예. 라는 네. 의심이 이제 가게 되면서 네티즌 수사대들이 추적이 들어갔죠. 뭐 검색해 보면 나오는데요. 엄청납니다. 네. 이제 취재 과정에서 알아보니까 대부분 다 자기가 내가 한 거 맞다, 표절한 거 맞다고 인정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실제 뭐 저도 이 관련해서 기사들을 이렇게 좀 찾다 보니까 이분이 어느 정도 대단하신 분이냐면 네. 대단해. 오마이뉴스 우리 저 온라인 매체 있잖아요. 거기에서 지난해 3월 4일자에 오마이 포토라는 사진 기사를 하나 게재를 했습니다. 요거를 서울시 성북구청이 주최한 코로나 관련된 사진 공모전에 제출을 한 거예요. 제목을 바꿔서. 이게 또 장려상을 받았어요. 이게 나중에 이제 이게 누군가가 보고 문제 제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마이뉴스에서 이 부분 표절했다고 기사까지 내고 이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소설을 도용한 것뿐만 아니라 버젓이 보도된 사진까지 갖다가 공모전에서 입상하는 이런 참 좀 어이없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소설, 사진 뭐 가리지 않고 네, 뭐 네. 역대급 표절이다라는 네. 말도 있더라고요. 근데 살펴보면은 대부분 지난해 집중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예상컨대 맨 처음에 냈던 이 개간지 4개 김장생 문학생 신인상을 딱 받으면서 표절을 했는데도 상을 받네 해가지고 닥치는 대로 이제 공모전에 내지 않았나 그랬더니 이제 하나도 안 걸렸던 게 좀 의아하죠. 보니까 뭐 일부 제목을 바꾼 것도 있고 중간에 단어 소설 내용 몇 중에 개 정도가 단어 몇 개 더. 바꿔가지고 냈는데 한 작품을 가지고 여러 군데 했다는 것도 참
좀 그것도 이렇게 좀뭐 과감하다 그래야 될까요? 근데 또 이 40대 남성 손모 씨에게 네. 강원도도 깜빡 속았다. 아, 그렇죠. 이건 또 무슨 일일까요? 그렇죠. 이슈가 되다 보니까 저도 혹시 이게 우리 강원도에도 사례가 있지 않나 네. 해서 살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의심이 된다고 나왔었어요. 아하. 이게 뭐 표절이다라고 나온 게 아니라 그 제목이 뭐였냐면 포스트 코로나 강원도 관광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예. 여기에 이제 뭐라고 냈냐면 면세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강원도 관광산업 발전 방안. 네. 요건데 강원도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서 혹시 이거 표절인지 여부 확인됐냐 그랬더니 안 그래도 지금 확인을 하고 있다. 아직 표절인지 여부인지 모르겠다. 원작자도 못 찾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전문 사이트가 있어요. 공유 사이트가. 거기는 유료로 자료를 다운받아서 출처 네. 밝혀서 이렇게 쓸 수 있는 예, 예. 공동 사이트예요. 예. 저도 이제 거기다 댓글을 달았죠. 그 원작자한테 제가 이제 취재 중인데 원작자님이시면 제 전화번호 남길 테니까 이제 비공개로 이렇게 남겼어요. 아. 이틀 만에 전화가 딱 왔다. 아, 그 원래 그 논문을 썼던 분이? 썼던 분이 부산 사람인데 네. 뭐 무슨 일이 있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 본인은 몰라요? 몰라. 아. 그래서 지금 핫 이슈다. 이게 네, 선생님 자료가 네. 표절돼가지고 보고서. 공모전에서 이제 상을 받았다. 음. 아 그러냐 그랬더니 뭐 근데 무슨 상을 받았니? 그것도 궁금하긴 한데. 최우수상을 기대했던 느낌이 못 갔는데 장려상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식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그냥 올렸던 건데 누군가가 그렇게 나쁘게 쓴 것 같다. 그래서 좀 당황스럽고 황당하다 뭐 이런 반응이 있었죠. 그래서 피해 시군이 많아서 이거를 연대해서 집단 소송 검토한다고 했었는데 네. 만약에 소송 건다면 집단 소송으로? 사기죄가 될까요? 명예훼손, 업무방해죄가 될까요? 공모전에 표절 작품으로 출품을 한 거는 엄연한 범죄이고요. 네. 만약에 이제 공모전을 주최한 기관의 성격에 따라 좀 달리 볼 수 있는데 기관이나 개인이 공모전을 주최를 한 것이라면은 개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 만약 정부 기관이었다고 한다면은 이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금 등을 받았다면 이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원 저작자가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내 저작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따른 고소를 하면 저작권법에서 이제 또 징역 5년, 또 2천만 원 이하 벌금, 그것도 형사처벌? 형사처벌 가능하고요. 또 저작자는 저작권을 침해당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무서운 범죄네요? 네, 그럼요. 근데 그냥- 모르고 한 거죠. 이분은 상당히 큰 범죄를 저지른 걸 본인이 아시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통화하는 때 분위기를 보니 네. 벌써 변호사가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 워낙 많으니까 인정을 해야 된다. 여기서 만약에 그렇지 피해를 않으면 줄이려면 더 어. 소송 더 들어올 수 있을 테니까 무조건 인정하고 상금 뭐 환수 다 동의한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원 저작자의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도 있고 민사소송을 해서 손해배상 손해배상. 받을 수도 있는데 숨어 있는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모전에서 뭐 최우수상 받고 장려상 받고 뭐 이렇게 상을 받아서 문집을 내거든요. 아. 근데 문집을 이번에 다 폐기하겠다고 그러면 한다면 엄청난 손해가 발생하네요. 이제 그 문집에 들어있는 글은 또 같이 폐기되는 운명에 처하니까 그렇죠. 정말 이제 원 저작자의 저작권만 침해한 것이 아니고 정말 다른 작가들의 작품도 침해를 한 것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은 이따 별님에게 네네네. 물어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니까 거의 복붙 수준이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필터링을 할 수 없었나. 두 가지가 좀 이제 눈에 띄었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지자체나 공공기관 또는 뭐 이런 곳에서 주최하는 문학상이 이렇게 많구나. 그러니까 여기 네. 나오는 문학상들도 사실 거의 처음 들어보는 문학상들 또 공모전들 뭐 이런 거 같은데 공모전이나 문학상을 한다 그러면 사실은 거기에서 입상한 작품들을 일반 대중들이 과연 그거를 알 수가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예 그런 문학상 자체가 문학상 수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좀 아쉬움이 좀 있고 왜냐하면 그 문학상을 개최하는 의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목적 달성이 이렇게 많은 문학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대중들이 잘 몰랐다면 그 문학상 자체를 좀 더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네. 이 문학상을 개최를 하면 심사위원들이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단계별로 필터링을 할 텐데
이게 어디 다른데 제출된 게 아닌가. 심지어는 자기 작품이라 하더라도 네. 한 번 수상을 했으면 그 작품을 다른데 내면 이것도 자기 표절에 해당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있을 텐데 그런 걸 왜 검수하는 과정들이 누락이 돼 있는가? 네. 이렇게 많이? 이게 좀 이상하네. 그래서 이번 사례 취재하면서 아니 어떻게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필터링이 네. 하나도 안 된 거냐 아니면 했는데 안 걸러진 거냐 네. 물어봤더니 그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 사실상 필터링 잘 안 한대. 아. 왜냐하면 구조 자체가 네. 접수를 할 때 경고 문구로 네. 이거 저작권 뭐 타인의 그거 표절하면 그렇죠. 이러면서 경고하잖아요. 네. 그걸로 그냥 만족하는 거야. 설마 자기가 이런 경고까지 보고도 표절해서 내겠느냐 생각해서 이제 심도 있게 필터링을 안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아마 이번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그런 그 작품 비교 과정이라든지 절차라든지 루트를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근데 아마 그런 건 있을 겁니다. 뭐냐면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문학상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잘 알려지지 않은 문학상이고 소규모라든지 뭐 이런 걸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큰 규모의 문학상이라든지 되게 권위가 있는 데는 이런 거 아예 철저하게 검수도 할 뿐더러 그렇죠. 예. 그런 데서는 아예 그 응모 자체, 그러니까 이분도 아예 대상을 안 할 것 같은 데를 응모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인터뷰를 봤는데 이 손모 씨가 일부러 이런 소규모 그렇죠. 그런 공모전 그리고 작은 지자체에서 하는 그런 잘 알려지지 않은 공모전을 좀 허점을 중점적으로 파고든 거죠. 허점을 노린 거죠. 그래서 이 뿌리라는 소설로 그 네. 글로리 시니어 신춘문예를 받았는데 네. 이건 애초에 참가 자격이 50세 이상 50살이 넘은 사람만 참가할 수 뭐야, 있는데 나이도 속였어요? 나이를 속이지 않았는데도 통과가 된 거죠.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 어. 공모전 주최한 곳에서 그만큼 꼼꼼하게 체크를 안 했다는. 이 사람 이력을 보면 한 30개인가 같아요. 의도는 뭐예요? 그럼 뭐 소소하게라도 자기가 그 수상 상금이라든지 뭐 이런 걸 타내려고 의도를 했던 건가요? 그 모 매체하고 인터뷰를 보면 네. 상금에 욕심이 났다. 상금에? 네.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지난해 여기저기 도용을 하고 막 그렇게 한 거군요. 네. 가수 홍모 씨 논문 표절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걸 이제 표절을 밝혀낸 게 카피킬러라는 맞아요. 카피킬러? 예, 카피킬러. 논문 그래서 카피킬러라고. 논문이에요. 그래서 이 논문하고 이제 각종 이제 글 같은 게 굉장히 자료가 데이터베이스가 수정이 많이 돼 있는데 이게 한번 비슷한지 돌려보면 표절률 딱 몇 프로 해가지고 나오거든요. 프로그램이. 예, 예. 그 유료입니다. 이제 무료는 일부 한 몇 장 안 돼요. 얇은 한 몇 장 정도는 무료로 할 수 있는데 논문 같이 두꺼운 경우에는 이제 유료로 검사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얼마나 나왔어요, 표절? 그래서 아니 제 거는 아마 이렇게 이 공모전 같은데도 이런 카피킬러 사이트에 한번 쫙 돌려보면 글 전체를 표절을 하지 않더라도 중간중간 표절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보통 법원에서 판결할 때 재판부에서 판결문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인용을 하잖아요. 뭐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든 어떤 다른 그 판결을 인용을 하든 판사들은 그 판결문 쓸 때도 자기네가 판결문에 들어가는 문구나 뭐 이런 것들도 우리 기자들 기사 쓰듯이 고심해서 할 것 같은데 판결문을 뭐 이렇게 표절하거나 뭐 이런 거 문제는 없어요? 예, 그 이제 판결에 같은 경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표절의 개념으로는 보진 않고 다만 판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 월 며칠에 선고한 어떤 판례라고 이렇게 기재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개인적인 의견은 얼마든지 뭐 할 수가 있기 근데 때문에요. 취재하면서 이렇게 판결문을 자주 보는데 네. 비슷해. 기본 틀 전반적으로 같은 건 좀 비슷해, 있지 전반적으로. 않을까요? 기본적인 틀 같은 건 저는 그렇고 꼭 네. 들어가는 말이 반성을 하냐 안 하냐 뭐 이런 거. 그러면 판결문이 이제 그 뭐냐면 형식이 있어요. 네. 뭐 앞에 이제 뭐 주문 나오고 그다음에 뭐 뭐죠 기소 내용 나오고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근데 판결문 볼 때마다 느끼는 거는 한 문장이 너무 길어요. 왜 그 판사님들, 검사님들, 뭐 변호사님도 마찬가지지만 판결문에 등장하는 단어가 일반인들이 전혀 들을 수 없는 단어들이 되게 많아요. 한자어. 어려웠죠. 네. 과거에는 더 심했는데 지금 많이 나아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거 한번 논란이 돼가지고 네네. 10년 전인가 15년 전에 한번 그 토론하고 해서 바꿨어요. 판결문 형식을 단문으로 많이 바꾸고 단문으로 했는데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도 길어요. 길죠. 네. 뭐 공소 요지 그러면 막 1, 2, 3, 4 해가지고 쫙 어디가 끝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듣기로는 예전에는 문장이 끊어지지 않게 써야 잘 쓰는 거라고 아, 판결문을. 했었어요. 네. 판결문을.
그 허세죠. 그러니까 현하게 사람들이 잘 못 못 알아듣고. 이거 전문적인 건데 저기 네가 맞춰봐라 이거. 의사들이 처방전 쓸 때 영어 알아봤어요. 필기체로 쓰잖아요. 그리고 근데 그걸 알아보더라고 의사들끼리는. 근데 일반인들은 아니 우리도 다 대학까지 공부를 했는데 무슨 글자인지를 못 알아보겠어요. 그들만이 쓰는 어떤 우월감, 우월감이죠. 우월의식, 선민의식 그런 게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판결문도 카피킬러 하나 만들고 기사도 한번 그러면 어떻게? 아 기사 이게 우리 지금 짚어봐야 되는 부분인데 정말 기사에서도 이런 표절이라든지 뭐 표절까지는 아니지만 베껴 쓰는 관행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써놓은 기사를 내가 추가 취재 없이 그대로 원문 그대로 갖다 쓰는 거 이런 거는 어떻게 좀 처벌 대상이 됩니까 이것도? 기사의 경우에는 이제 정말 사실을 전달하는 네. 그런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의 경우에는 저작물이기는 해요. 네. 이제 그러나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뭐 정말 이제 인용해주고 어느 기사에 따르면 이렇게 해주는 게 이제 맞지만 네. 그걸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뭐 처벌받거나 손해배상 청구받지는 않죠. 다만 이제 이 저작권이라는 게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문에 들어가는 칼럼 같이 개인의 의견이 저쪽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입니다. 컬럼. 네, 칼럼. 네, 사례가 있다고 들었는데. 네, 아니 제가 이제 그 2013년에 도민일보 강원 도민일보 이제 칼럼을 기고를 했었어요. 근데 처음에 기고할 때는 이제 데스크 봐주시는 그 국장님께서 이 칼럼 정말 잘 썼다, 정말 프로가 됐다 이렇게 칭찬을 받은 칼럼이 있었거든요. 그 칼럼의 내용은 제가 이제 국선 변호를 하면서 이 피고인하고 얘기하면서 들어주는 과정이 참 중요하다. 근데 그 무렵에 또 방송국에서 너의 목소리가 들려라는 그런 이제 법정 드라마가 하고 있을 때 이제 그거랑 맞춰서 칼럼을 썼었는데 제가 이 칼럼을 보내고 한 일주일 있다가 이제 인터넷에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도민일보에서는 칼럼 실을 때 이렇게 사진을 같이 실어주시거든요. 근데 제 제목은 똑같은데 어떤 할아버지 사진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내용을 거의 다 그냥 다 붙여넣기를 하셨더라고요. 어디 신문에 실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방 그 경남 지역에 있는 뭐 지방 신문인데 그분이 또 그냥 일반 젊은 기자가 아니고 또 임원이죠, 뭐 임원급 기사로 칼럼만 계속 쓰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논설위원이나 뭐 이런 네,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연락을 드렸죠. 내 거랑 비슷한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해명을 해라. 예. 해명을 안 하면 민형사상 네.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된다 해서 보냈는데 무시를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화가 나서 이거를 그 한국신문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했습니다. 칼럼을 이제 표절을 했으니 이제 제재를 해달라라고 해서 신문윤리위원회에서 이제 칼럼 표절을 인정을 했고요. 그래서 신문사에는 이제 주의 조치를 내렸죠. 또 내용 증명을 보냈죠. 그 신문사에 보냈어요. 네. 이렇게 너희 신문사가 주의 조치를 받았으니 즉각 그 신문을 모두 폐기하고 인터넷에서 그 기사를 내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또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했더니 다 내리고 하셨더라고요. 사과는 못 들으셨어요 끝내? 네, 사과는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또 저작권법 위반으로 해당 기자분을 고소하고 그랬으면 됐는데 사실 그 국장님께서 좀 말리셨어요.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었을 거다. 그만하면 됐다. 그래서 신문사에 이제 주의 조치가 났으니 아마 신문사에서도 큰 곤란함을 겪었을 거다 해서 좀 말리셔서 제가 참았는데 그래도 사과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이제 제가 그 이틀 밤을 새서 쓴 칼럼을 정말 그대로 이렇게 붙여넣기 해가지고 막 맛있게 해서 기자들 간에도 그런 좀 윤리의식이 부족한 기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또 이 매체가 다양화되고 또 그다음에 속보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단독 붙은 기사들이 똑같은 기사가 여러 개가 막 뜨고 그래요. 그것도 기자들 사이에서 또 언론사 간에 문제 제기도 된 건데 기사라는 게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형사적인 어떤 범죄에 들어가느냐 아니냐 사실 보도한 거를 똑같이 따랐을 때는 괜찮다. 근데 보통 기사가 그 어떤 스트레이트적인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분명히 인터뷰도 들어갈 거고요. 또 그다음에 거기에 해설 비슷하게 내용도 들어가기 때문에 부연 설명하는 내용들이 단순하게 사실 어디까지를 사실 보도로 볼 거냐? 그다음에 이 사람의 인터뷰라든지 이런 거는 창작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도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건 다시 한번 좀 따져볼 필요가 있고 이런 건 뭐 저기 언론 윤리에서도 왜 우리 기자협회에서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한번 그런 거 담당하는 또 분과위원이 있어요. 네. 저희가. 네. 그래서 요런 사례를 계기로 기자들의 이제 기사 도용이라든지 네. 뭐 이런 첨작물을 이렇게 가져가는 행태에 대해서는 한번 안건으로 삼아서 네. 좀 주의를 좀 환기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자. 강원도 열혈 기자들이여. 눈치 보지 말고 강원 기자 의견으로 모이세요.